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너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능력하라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 과실을 많이 맺는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훈련이 필요한 시기로서 훈련도 필요한 때가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죠. 얼마든지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정해도 되고 3단계를 하면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걸 학교 공부처럼 예를 들어서 8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학교 공부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도 일종의 학교 제도니까 그것도 그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 하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구조죠. 근데 이게 개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또 개인이 지금 가장 밑바닥이다. 가장 밑바닥이라는 것을 자가 진단으로 알아보는 방법. 지난번까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주제는 무덤덤이죠. 무덤덤. 그리고 그 3가지 주는 것은 환경.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지 제일 밑바닥인데 제일 밑바닥인 이유가 뭐냐? 무덤덤이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한 3가지 정도. 전체적인 그 환경은 590년에서부터 흘러온 교황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것이 하나의 환경입니다. 그것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무덤덤한 것에 대한 것을 주제를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내 가치가 지금 바닥인데 바닥인 자체를 내가 모른다. 자가 진단이 안 되고 있다. 이제 그거예요. 첫 번째는 교황이 무슨 성명서를 발행하면은 왜 세계 각국의 나라마다 교황의 성명서를 왜 뉴스를 하느냐. 그거 왜 내가 무덤덤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고 지나는 값도 하는 뉴스 그리고만 지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둠스데이라고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쓰는데도 왜 그걸 무덤덤하게 보내느냐. 그거는 590년 이후로 교황으로부터 주어진 통치 1500년간이 계속되어지면서 인류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교황이 평소에 많이 썼다는 것이에요. 둠스데이를 연상할 수 있는 정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마녀사냥이라든지 종교재판이라든지 여러가지 악행을 통해서 교회가 행하지 못해야 될,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행하는 것에서 일반 사람들이 둠스데이를 켜도 그냥 또 하나의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어떤 반응, 어떤 효과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을 하는 바, 앞으로 인류 문명 발달, AI, 그 다음에는 AI의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확산, 그리고 인조인간의 등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동성결혼, 반대, 동성결혼 찬성, 합헌, 이게 마치 인류 문명의 발달, 기대하는 것과 같이 동성결혼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는 어떤 파라다이스를 지향하는 듯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근본적으로 인류 사회 전체적으로 파라다이스를 지향하잖아요. 파라다이스. 지향하는데 그 지향에서
AI라든지 동성결혼 이런 걸 사람들이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안 해온 것에 이제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고마 하나의 그렇게 성취하는 것이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이렇게 목표의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에 대한 목표의식을 인간이 설정하는 것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인류 사회는 더 좋은,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것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은 어때서 그렇느냐? 결국은 그것은 학교 교육하고 연결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8살부터 시작해서 20몇 살 때까지 학교 제도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도 또 어떤 대학원 이런 식으로 인간 전체를 교육을 통해서 남겨준 하나의 이러면서 가치 상승을 남겨준 이런 제도는 결국에는 교황 제도를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나름대로 구조화시키고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남겨놓은 학교 제도가 이것이 각 나라 각 국가마다 이것을 전혀 걸림없이 어째서 우리는 학교 제도를 써야 되느냐 이것 자체를 그럴 시간도 없이 그냥 학교 제도를 각 나라마다 다 받아들이는 이 교황 제도에서 시작된 건데 교황을 어떻게 하면은 이슬람교하고 차별을 두겠느냐 교황을 어떻게 하면은 성경하고 차별되는 성경에 있던 내용하고 어떻게 하면 교황 제도를 근위가 있게 만드느냐 그거 주입시키려고 생성된 것이 교육 제도인데 각 나라 각 국가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쨌든 단체는 단체대로 교육이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설치하고 그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다 교재를 한 사람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 의도 자체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교재를 작성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도는 싹 빼버리고 교육이란 제도에고만 전부 다 얹혀서 교재만 나오면은 무조건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화가 됐다. 구조화가. 어마어마한 구조화가 됐다. 그렇게 구조화된 것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육은 늘 구시대. 항상 구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지향, 지금까지 구시대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문명의 발달이요. 그것이 어떤 인류 사회의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동성결혼에 대해서 인류 사회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인종인간에 대해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한 번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인류는 전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하는 것이 또 그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 또 인조인간이나 뭐 이런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고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는 목표를 가지게 만든다.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같은 환경에서 590년 이후로 나타난 1500년간의 인류사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류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몇십 년 전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또 달나라 막 보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문명의 어떤 연결점으로서 비로소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소통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러므로 1500년 동안의 교황이 남긴 이 흔적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어떤 부분이 교황의 속하고 어떤 게 된다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요소가요 전혀 없어요. 1500년간의 교황 제도를 남긴 이게 돼서 인류는 무방비고 무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내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객관화시킬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이후로는 이렇게 우리가 딱 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2년 이후로부터 인류는 이제부터 교황제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인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의문을 가져보고 이게 교황제도 지금 현재 있는 제도하고 이런 제도 기존에 남겨져 있는 제도하고 앞으로 새로운 제도하고 이게 교황제도하고 연결돼서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항상 어느 사람이든지 다 접목을 할 수 있고 퀘션 마크를 붙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또 해내야 된다. 2012년 이후로 아니면 이대로 가면은 1년은 꼼짝없이 그게 뭐 동성결혼의 세상이 돼버리고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점령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비춰보면서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자가진단하는 한 3가지 점을 자가진단하는 내용을 확산시켜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제가 무덤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에서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지금 교황제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거는 전염이 당해도 보통 전염이 당한 게 아니고 오염이 돼도 이게 보통 오염이 된 게 아닌데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지금의 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비춰서 우리가 지금 환경 자체를 590년 이후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이 잘못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지 모르고 지금 넘어오는데 2012년부터는 이게 잘못된 환경이다 하고는 나의 무덤덤함에서 이제는 뭔가는 본인이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자꾸 개발해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지금 2012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 환경 전체, 인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인류 전체 한 1500년 이런 전 시대에 걸쳐서 교황제도의 영향에 이런 반응에 대한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직접 어떤 몸에 익는다 그러네. 내가 현재에 적응하고 있는, 내 나를 표시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내 가치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오래된 1500년간 남아왔던 이 교황제도에 대해서 내가 당장에 이제 반응을 일으키고 하기에는 내가 아직 역부족인 같은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내 주변을 통해서 그런 것을 힘을 길러가는 그리고 내 가치하고 내라고 하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이건 생활환경이죠. 생활환경. 현재적인 생활환경. 인류 전체를 볼 때는 590년의 그 교황제도를 보는 것이 환경으로 보지만은 개인이 그에 대한 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걸 막연히 어떤 것에서 내가 반응을 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에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연습한다느냐 안 그러면 좀 이렇게 내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요소 이런 우리가 부분을 찾아내는 같은 환경인데도 인류 전체가 있는 1500년의 환경에는 너무 거대하니까 당장에 내가 손을 못 대는데 내가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가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내 가치를 내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한번 개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이 이걸 점검하는 내용에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죠. 사례를 실제로 있는 사례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나타내는 이 표현을 할 텐데 일단 접근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 우리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 구조화되어가는 현재적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좀 처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에 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죠. 이런 것을 비춰서 사람마다 개인마다 이걸 해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니까. 얼마 전에 이제 첫 번째 예로서는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검사를 받았잖아요. 자동차 검사. 자동차 타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자동차 검사는 어떤 차종에마다 어떤 거는 성용차는 2년에 한 번이고 또 성합차는 6개월에 한 번이고 트럭은 1년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있어봤으니까 성용차도 있어봤고 성합차도 있어봤고 지금은 트럭으로 있는데 그럼 옛날에는 검사라는 이것이 이제 검사기관 돼서 검사에 들어가면은 뒤에 자동차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은 잘 나가요. 누가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빗물이 튀고 이래갖고 잘 합선이 돼서 나간다니까 필라멘트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 필라멘트 나오고 이러면요, 검사소에서 다 교체를 바로 해줬어요. 이거는 의뢰이 나가는 거니까 고쳐줬어요. 그리고 한때는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검사소에는 돈을 받고 다른 데서 돈 받고 하는지 모르면 우리 검사소에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줄게요.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고쳐주더라고. 고맙다고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미등이 뒤에 그 브레이크 등이 뒤에 있으니까 다른 차들만 보는 거죠. 사용할 때는 브레이크 밟을 때만 등이 들리니까. 내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나갔어요. 운전석 쪽에. 근데 이번에는 브레이크 등을 고장났다고, 브레이크 등이 안 온다고, 자기가 직접 브레이크 등 안 온 거 확인해 주면서 이것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발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합격 판정으로. 다른 것 때문에 재검사 받으러 갔는데, 다른 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검사를 이제는 내한테 이야기할 때는 브레이크 등도 안 오고 또 그러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들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만 고쳐오면은 브레이크 등은 어디 가서 쉽게 고치는 거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만 해오면은 합격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만 딱 고쳐갖고 들어갔는데 다른 검사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 등이 안 오니까 불합격이라고. 차 못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차를 끌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고친 공장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차 몰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 검사소에서. 왜 차를 아직 합격 판정도 안 했는데 차를 몰고 가냐? 내가 지금 브레이크 등 고치러, 내가 지금 간다. 그거 우리 가까운 검사소 옆에 있는데 왜 그거 안 가고 그걸 멀리 가냐? 내가 옛날에,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 고치인데 지금 그거 가는 길이라. 이거 우리가 하는 데 가는 이유는 돈도 많이 안 드는데 다른 데 가면 돈 많이 들 텐데. 어쨌든 내가 고쳐가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전화로 그래 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 등, 사이드 브레이크 고치인데 내가 가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고쳐져. 자기가 원래 사이드 브레이크 나간지, 브레이크 등 나간지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등 하나 갈아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 사람들이 검사소 옆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하고 뭔가 커넥터가 있을 거다. 연결된 게 있을 거다. 그런데 가면은 분명히 5천 내지는 만 원, 최하고 5천이고 만 원 정도는 받는 걸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이야기야, 정비소에서. 그럼 내가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브레이크 등 고치는 그 과정을 이번에 어떤 사람은 검사소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만 오면은 브레이크 등은 나갔지만은 알고 있으면서 합격시켜 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담당자가 되어가고는 불합격이다 하면서 차를 안 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소개하는 데 가면 싼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조가, 뭔가 커넥터가 있는, 뭔가 연결점이 있는, 즉, 검사소와 가까운 정비소 간에 뭔가가 연결점이 있다. 이렇게 변화돼가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먼저는 다른 데 어느 정비소나 어느 검사소나 다 그런 기능이 있다면은, 브레이크 등 같은 그런 것도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는 가까운 정비소 가서 고쳐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변화돼가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우리 개인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화돼가는 내 혼자가 반응해야 돼요. 옛날엔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걸로 했고 자기들 생색낸 정도로 넘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정비소 가서 차 정비소 가서 돈을 일부러 내서 지급해갖고 브레이크 등도 고쳐야 되는 쪽으로 바뀌어오는
이거는 환경으로 지금 돼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내 생활 환경에서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쪽 보면은 병원이에요. 병원. 이 자동차 검진, 요즘 자동차 검사도 그렇지만, 이 건강검진이라, 건강검진. 근데 건강검진 나오면은, 특히 대형 병원에 가면 그래요. 병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일단 건강검진을 하는 대형 병원의 경우에, 그냥 의사소견서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건강하면 뭐 아무 이상 없으면 뭐 그냥 나오겠지. 근데 조금만 걸린다. 작은 병원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병원인데 큰 병원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짐작인데. 담당과를 소개하면서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고 그 소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소견 난 대로 의사한테 가서 이런 소견이 났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담당과에서는 건강검진에 의해서 의뢰된 담당과죠. 담당과에서는 검사를 다시 하자. 건강검진 할 때 검사를 했고 그 검사 말고 또 검사를 또 해야 되겠다. 그 검사하면은 날짜 잡고 그 다음엔 또 와서 소견서 보고 검사한 내용 보고 약 투여하고 약을 일단 진단받죠. 약을 받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그러고 진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내용을 이래 볼 때 몇 번 왔어요. 몇 번 검사 받고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약 다 먹고 검사 받으러 다시 갔는데 이제 나았는지 약 먹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가본 적 한다는 말이 앉자마자 한다는 말이 균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병이 이거는 아니야말로 의사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땐 좀 미안하지만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환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병이 어때가지고 진단이 어떻고 정상이 어떻고 이런 내용은 어떻고 설명은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소견에서 요령이 있는데 요런 정도 같으면은 약을 얼마나 먹으면 되겠다는 그것만 내한테는 이야기하고 정상이 어떻다. 이게 속에서 어떻다.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이 병의 정세에 대해서 이런 정상이 나오고 이거는 낫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약만 투여하고 다시 한번 약 다 먹고 검사해보자. 그래 검사를 또 하니까 하는 말이 앉자마자 하는 말이 병균이 다 죽었네요. 원장 더 이상 진단 받아 올 필요 없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시간 낸 거, 그것 때문에 약 먹느라고 애를 쓴 거, 건강검진 한번 받아가지고 담당과 갔는데 병원에 출입하느라고 애를 쓴 거에 비하면은 이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없는 병균을 나름대로 있다고 가정을 해갖고 진단하고 뭔가 그 약을 투여해가지고는 아니 사람 병원에 출입하고 예약하고 대형 병원이니까 예약하는데 시간 다 보내더만은 없는 병균을 새삼스럽게 다 죽었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이런 간단한 병은 그럴 수가 있지만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타는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세 번째죠. 두 번째 이 건강검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잖아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은 그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버리거든. 약물이 물어갖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왜 그 속에서 없는 걸 다 끄집어내버리면은 몸에는 물론 그 검사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요하겠지만은 몸에는 오래되어 잠재되어 있는 그러면 그 몸에 필요한 각 사람 몸에 필요한 유해균이 있잖아요. 유해균. 그 유익균. 필요한 유익한 균이 있는 거예요.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걸 분쇄시켜서
몸을 유지하는 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몸이 유지되는 거지. 그럼 그 유익균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야. 다 제거해버리고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대장내시경하고 가면 새로운 이제는 형성되어지는 균이 막 형성될 때 몸이 좋은 상태였으면 괜찮지만 몸이 나쁜 상태였으면요, 유익균이 형성되는 시간 자체가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1년, 2년 만에 내 몸이 그 유지될 동안에 형성됐던 유익균이 그 당장에 그 형성되겠느냐. 그런데 그런 걱정을 병원에서는 하고 그 방법을 쓰느냐. 어머니 가는 거예요. 응? 어머니 간단 말이에요. 유익균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나 내가 지금 현재 습관 자체가 나쁜 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내가 지금 현재 버릇으로 보면은 뭐 식물을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거 보면요, 유익균이 태어났을 때부터 형성되어서 잠복해 있던 그 귀한 유익균은 그냥 단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유해균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검사, 쉽게는 위내장,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말고도요, 수많은 내용이 의사들의 의술을 위한 검사고 의술을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조처지, 그게 실제로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잘 받느냐, 안 그러면 나쁘게 영향받냐, 이런 건 전혀 검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위내시경하면 뭐 세척해야 되고, 위세척해야도 장내시경, 장세척하면 자연히 받아들여갖고 계속 그 몸은 병에 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죠. 이런 내용에서 병원에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은 사례입니다. 이거는 병원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는 담배 안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아무도 없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폐암이 걸리느냐고 그렇게 호소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이유를 찾겠느냐 이거지. 응? 평소에 병원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내용 속에 본인이 약해진 몸에 약해 뭐 검사를 통해서 뭐 장을 세척한다, 그 어떤 뭐 위를 세척한다, 이런 내용에서 연결되어질 점은 없겠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속에요, 얼마든지 내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런 쪽에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지만은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바르냐 안 바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요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에 하나 더 또 연결해서 하는데 오늘 시간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